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의 정상화를 정부가 포기한 듯한 발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 속에 내일 군산을 방문하는 이낙연 총리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그제 대통령 비서실 업무 보고가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의원들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특단의 조치가 GM 군산공장의 포기를 뜻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장 실장은 공장 폐쇄는 용인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GM 이사회가 전격적으로 저희들에게도 또는 산은에도 사전 통보 없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되돌리기는 저희들이 좀 쉽지 않다. 청와대가 사실상 GM 군산공장의 폐쇄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화진 도지사는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반드시 군산공장 폐쇄 방침 철회를 전제로 GM과 협상에 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돌아온 답변은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나 군산 구도심 개발, 전북대 병원 건립 등 전라북도가 건의한 현안 사업에 더 관심을 보이며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 포기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주말인 내일 산자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군산을 방문합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난 현대중공업 사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군산을 방문해 전라북도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고 전라북도는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GM 군산공장 노조 사무실을 찾아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폐쇄는 절대 불가합니다. 군산공장 재가동 보장이 없는 한국 GM에 대한 정부 지원책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부평과 창원을 살리자며 군산을 포기하는 것은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에서 한 명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와 GM을 맹비난했습니다. 한 명을 왕따시킨 거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지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공장 하나만 지금 왕따를 시키고 희생양을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조선소 위기를 겪은 군산을 살리는데 자금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며 군산을 버리면 추경 예산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면 아예 GM 본사 주식을 매수해 주주로서 물량 배정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야당이 앞다투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여당인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GM 대책위원장의 매각 주장에 안호영 의원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는 등 민주당 중앙당이나 전북도당 그리고 지역의원 모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위원장 임명 문제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은 다음에 GM대우의 관련된 문제를 신속하게. 전라북도 역시 어정쩡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송화진 지사는 연일 정부 관계자를 만나 군산공장 정상화를 건의하고 있지만 동시에 고용위기 대책 같은 공장 폐쇄 이후에 수습책을 꺼내들며 사실상 정부의 처분에 맡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공장 폐쇄를 향한 GM과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나 지역 정치권은 무기력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군산 지역의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는 등 실직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군산 지역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997명으로 최근 6년 사이 최대 규모인데다 한 달 전 365명에 비해 2.6배가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올 들어 군산의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는 군산조선소 폐쇄의 여파로 분석되는데
고용 규모가 3배가량인 한국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을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군산뿐 아니라 익산도 고용 재난 지역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익산시는 최근 GM 군산 공장 폐쇄 결정으로 익산에 위치한 GM 협력업체 6군데 종사자 1,300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 업체도 고용 재난 지역과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익산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일단 이들 업체에 대해 지방세 지원과 함께 1년간의 지방세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용시험에서 1위 지원자 점수 91점을 16점으로 깎은 뒤 후순위자를 선발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리로 선발된 사람은 바로 원장의 처조카였는데요. 전주시 출연기관인 탄소융합기술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지난해 4월 행정기술직 공채에서 순위를 뒤바꿔 송모 씨를 불법 채용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채용된 인사는 다름 아닌 원장의 처조카. 정동철 원장은 필기와 면접 합산으로 한 명을 뽑는 선발 과정에서 처조카 송 씨가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받자 인사 담당자에게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시켰습니다. 정 원장의 지시에 직원들은 1순위 지원자가 외부 면접관에게 받은 점수 91점을 16점으로 깎아 송 씨를 최고 순위로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친인척은 전혀 몰랐고 16점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테라지 않느냐. 이 같은 사실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연달아 터지던 지난해 12월 감사원과 전라북도가 특별 감사에 나서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기술원은 인사 담당 직원이 집계표에 점수를 잘못 옮겨 적는 실수를 내 오해가 생겼다며 비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달 압수한 컴퓨터에서 송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했던 증거를 발견해내면서 이 같은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혐의를 시인한 정 원장은 전주시에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원장님 혹시 자리에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언제쯤 혹시 돌아오시는지? 오늘 일단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고 싶거든요. 경찰은 이번 채용 비리의 대가성은 없었다고 보고 정동철 원장과 직원 2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온전한 형태의 삼국시대 봉수가 완주에서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는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산줄기 정상부에서 폭 7m, 높이 2m의 장방형 봉수를 발견했다며 삼국시대 가야봉수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가야봉수는 장수가야가 진안을 넘어 완주까지 그 세력을 확장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남대 등 비리사학재산의 국고기속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유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서남대의 경우 최대 1,000억 원에 달하는 자녀 재산이 교비를 횡령한 전 이사장 일가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초등교원 전보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북본부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지역 초등교원 장기 근속자들이 전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지만 뒤늦게 수정 인사를 내놓은 교육청이 사과조차 없다며 책임자 문책과 인사 시스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논란에 대해 교육청은 인사 기준을 수정 적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업무 처리 과정의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송전탑 피해 주민들과 한전이 보상을 두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보상 기준의 법적 근거가 애매모호한 데다 이마저도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주민들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현행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상 논란이 있는 군산 일대 송전선로의 전압은 34만 5천 볼트. 법적으로는 송전선 직선거리 700m 이내에 있는 마을들이 협상과 보상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한전은 송전선 700m 밖에 있던 상당수 마을들을 옥구협상단의 이름으로 보상했습니다. 그 결과 멀게는 4km 떨어진 마을까지 수억 원 상당의 직간접 보상을 받았습니다. 한전은 법보다는 자체 내규를 근거로 보상했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 옥구협상단 같은 경우는 좀 별개로 좀 보는 거죠. 다들 거기가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반면 법으로 규정한 700m 이내의 실제 피해 마을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거리상도 자 요거는 200m고 저거는 700m면 200m 있는 쪽은 더 주하고 700m는 덜 주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보상의 기준이 되는 700m의 근거도 모호한 상황.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조차도 과학적이거나 의학적 검증을 거친 기준이 아닌 단지 정치적 타협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건강뿐이라든지. 그건 모르겠고 700m, 1000m 정해졌던 거는 그냥 의원 입법하는 과정에서 절충된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들었어요. 고전압의 송변전 시설은 산업단지 등 국가기관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군산이나 경남 밀양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주먹구구식의 기준 설정과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집행이 오히려 주민과의 마찰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도내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북 지역 가계대출은 3분기보다 6,350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2,600억 원이 늘어 대출을 주도했습니다. 지난 연말 전북 지역 가계대출은 잔액 기준으로 23조 7천억 원에 이르 1년 새 8%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민간 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사전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전주시는 임대료 인상 한 달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인상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와 더불어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선을 낮추는 법 개정을 촉구해 나가는 한편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려온 부영주택과의 법정 소송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직불제 사업이 진행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올해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사업을 통해 유기 인증은 3천만 원, 무항생제 인증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직불금은 최초 지급연도 기준으로 유기 인증은 5년간, 그리고 무항생제 인증은 3년간 지급됩니다. 오는 10월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익산시가 매월 12일을 전국체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춘천군이 복흥면에 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개원해 도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됐습니다. 시군 소식 정태후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매월 12일을 전국체전의 날로 선포하고 시민 홍보대사 58명을 위촉했습니다. 시민 홍보대사는 29개 읍면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장과 이통장협의회장들로 전국체전 홍보와 도심 환경정비 활동을 펼쳐 체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은 오는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익산시를 중심으로 전북 일원에서 치러집니다. 우리 시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돼서 자부심을 느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들이 적극 나서서 손님 맞이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시작합니다. 공동체 지원센터는 마을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육성 교육을 실시해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다양한 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나 도시화로 인해서 공동체가 해체되거나 이제 쇠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내가 사는 마을에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창군이 보육 환경이 열악했던 복흥 성가정 어린이집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원해 개원했습니다. 순창군은 건립된 지 20년이 넘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총 8억 원을 들여 보육실과 야외 놀이터 등을 갖춰 신축했습니다. 이로써 순창군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복흥면을 포함한 5곳에서 운영되고 있어 대상 연령 아동 3명 중 1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연이 주는 선물, 안정감, 포근함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줄 수 있어서 아주 안전한 교육을 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천여농가에 농축산용 11개 품목 910톤의 유용 미생물을 무상 보급합니다. 유용 미생물은 작물의 생육을 촉진시키고 병해충 예방과 축사 악취 저감에 효과적입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네, 무허가 축사 폐쇄 유예 기간이 다음 소식입니다. 도내 시장 군수들이 어제 협의회를 갖고 GM 군산공장 정상가동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GM이 군산공장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더 이상 도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GM 사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늘 덕진예술회관에서 트럼펫터 성재창과 함께하는 신춘 음악회를 갖습니다. 피아니스트 지용의 리사이틀 공연이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독일 현대미술 전시회가 오늘까지 남원 예가람길 창작 공간에 마련됩니다. 강명선 현대무용단이 오는 28일까지 우진문화공간 전시장에서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특별기획전을 선보입니다. 한옥마을 명소를 펜 등 다양한 드로잉 기법으로 표현한 전시회가 내일까지 교동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정읍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오늘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합니다. 썰매타기, 연날리기 등을 즐길 수 있는 초리 꽁꽁놀이 축제가 모레까지 무주군 적상면 초리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내일부터 이틀간 다채로운 전통문화체험의 장을 진행합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모레 화물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은 한문 고전 강독 강의를 마련하고 오는 28일까지 수강생을 접수받습니다. (2월 23일) 금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오전 한때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쌓이겠으며 다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가 12도, 군산이 10도 등 9도에서 1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먼바다에선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